안녕하세요. 이재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격장애의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이 중에서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증례입니다. B씨는 25세 여성으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 문제로 입원 중이다. 중2 때 잘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학교에 가기 힘들어했고,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심하게 당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적응하지 못해 6개월 만에 다시 귀국했다.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만성적인 우울증과 자살 시도로 5차례 정신과 입원 경력이 있으며 사귀어본 남자친구는 여러 명이지만 상대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난 적도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오빠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으며 오빠는 여동생인 B씨를 자주 때렸다고 한다. 이번 입원 전에는 3개월 전에 만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떠난 후에 술을 마시고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목에 자해를 했다고 한다. 경계성 성격장애의 경계성의 뜻은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안정한 감정과 정서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 만성적인 공허감과 우울감, 반복적인 자살 충동 및 자해 기도, 불안정한 대인관계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기 이상과 대인관계에 있어 극과 극을 오가는 심한 양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분법적 사고의 특징을 보입니다. 간헐적인 환각과 현실 판단력의 손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현병, 양극성 장애, 해리 장애 등 다른 진단이 주된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성격장애는 임상가들로부터 치료가 어렵고 골치 아픈 환자의 대명사라는 낙인을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 뇌신경과학적 연구 기법의 발전에 따라 사회 인지기능과 관련된 뇌 구조 및 기능의 이상과 이 질환이 유발되는 과정이 밝혀지고 있고, 경계성 성격장애 치료를 위한 근거를 갖춘 새로운 정신치료법들이 소개되면서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늘고 임상가들의 편견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성격장애이고, 외래 환자의 약 10%, 입원 환자의 약 20% 전후의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자주 관찰되고, 경계성 성격장애의 직계가족에서 주요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장애 등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흔해서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이며 분노 폭발을 하고 다음 순간엔 심한 우울감을 보이기도 하다가 다시 심한 공허감과 무력감,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행동 양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급격히 변화하며 자신이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정 기간 뚜렷하게 지속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보일 수 있고,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이런 정신병적 증상들은 가변적이고 국한된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측면은 반복적인 자해와 자기 파괴적 행동을 이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상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또는 상대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혹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목을 자해하는 것을 비롯한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보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자해나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의 양상도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상대가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느껴질 때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의존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상대의 마음이 멀어져가고 헤어지게 될 것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매우 적대적인 공격성이나 분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해나 폭력 등의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상대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기상과 정체성의 혼란이 심하며 만성적인 공허함과 무료함을 자주 표현합니다. 이 공허함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특이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감정적 불편함입니다. 질풍노도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극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우울감으로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는 견뎌내기 힘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상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그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같이 자기의 탓을 하게 되면서 환자는 또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이러면서 상대와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어갑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의 회복을 돕는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은 환자가 이러한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해야지만 적절한 보호자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의 대인관계는 자기나 상대에 대해서 전부 좋거나 아니면 전부 나쁜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기 쉽고 불안정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는 사람들을 따뜻한 엄마와 같은 대상이 아니면 밉고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박탈하고 자신을 저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가학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상대는 이상화하고 나쁜 상대는 평가절하해버리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열성적이고 충성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로 쉽게 이동하는 경향도 종종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은 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세우다가도 사소한 일로 맹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공포, 불안, 양가 감정, 혼란스러운 성적 관계와 같은 양상들도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특징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는 만성적인 우울감과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우울장애와 애먹성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